오늘 증인으로 나온 군인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과는 반대로 국회의원 끌어내란 지시가 있었다고 다시 한번 분명히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반발하며 증언 도중 끼어들고 말을 가로막기까지 했습니다. 군인들은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무장 군인들을 국회 보좌진과 시민들이 막아섰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거나 체포하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당일 국회에 출동했던 그날 현장의 군인들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과 완전히 다른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법정에서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란 지시를 받은 것이 맞냐는 검찰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먼저 들어간 특전사가 인원을 끌고 나오면 바깥에서 지원하라는 지시를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조 단장은 앞서 탄핵 심판에도 증인으로 나와 일관된 증언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윤 전 대통령 측은 허위 진술이라 몰아붙였지만 조 단장의 증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체 거짓말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 단장에 이어 증인으로 나온 김영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도 이상현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란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조 단장 증언이 끝나자 증인 순서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반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발언으로 82분을 발언하고도 군인들 증언 때 끼어들며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상세히 한 진술이라고 말을 가로막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상관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게 맞다고 재차 증언했습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2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단장은 지난 14일 첫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조 단장 증언의 신빙성을 흔드는 데 주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끌어내라는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했는데 가능해 보이느냐고 물었고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조 단장은 정당성을 떠나 군사작전적으로 가능했느냐는 질문에 군사작전적으로 할 지시입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작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을 수 없다며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요? 잘 알고 계시는데라고 답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의 증언을 두고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는 것 아닌가라고 공격했고 조 단장은 특정 기억은 더 또렷해질 수 있다는 걸 알았다고 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진우가 증인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보기 힘들 것 같다고 하자 조 단장은 여기서 다뤄야 할 건 그런 지시를 저에게 줬다는 것이고 해석은 나중에 이진우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측이 국회 안 인원은 국회의원이라는 거냐, 증인이 그렇게 지시했다는 거냐라고 재차 묻자 제가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부하에게 설명할 때는 인원인지 의원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전반적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인원이 있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후에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이어갔고 조 단장은 수차례 진술했다며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조 단장을 향해 위증하면 처벌받는다, 정확히 말하라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조 단장이 재판부를 향해 재판장님 같은 것을 말씀드려도 계속 질문한다고 항의했고 재판부는 증인 말씀이 일리가 있다, 일관된 얘기는 부하가 물어보길래 이런 거라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설명해줬다는 것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예, 우바리님, 직위원 재판부가 공소기각 결정을 하면 그냥 그걸로 끝이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하시는데 이 걱정을 또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요새 많이 계시죠. 워낙 이제 황당한 꼴을 보셨으니까. 근데 저거는 좀 지나친 걱정이시고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 설명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공소기각을 하면은 다시 기소를 하면 되니까 뭐 그게 그렇게 막 세상이 무너지는 일 아닙니다. 그리고 직위원 판사가 지금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본인도 화들짝 놀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직위원 판사가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내릴 가능성이 높지. 지금 벌써 그 촬영하는 것도 뭐 한번 그렇게 하고 또 바로 그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렇게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시민들이 얼마나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지가 가장 큰 부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긋난 황당한 짓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술님께서 직권남용이랑 직무유기를 징역 5년 이상으로 하고
벌금을 없게 만들면 공무원들이 좀 더 열심히 일할까요? 하셨는데 이게 지금 뭐 저게 형이 낮아서 열심히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저 직권남용하고 직무유기가 원래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많이 보셨지만 그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정책을 집행했다고 해서 보복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지금 오염돼 가지고 그 실제 그 구속 요건을 가지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법원이 또 굉장히 소극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고 해서 이상한 짓을 하는 공무원들을 처벌하는 거는 그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징계를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형사처벌하는 거는 구속 요건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그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지 않게 그 헌법에 따른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정신을 저버린 이번 이제 내란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 자들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엄벌하는 모습으로 사례를 남겨놓은 필요도 있고 그 내란죄가 아니더라도 그 직무와 관련해서 시민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또 시민들을 속이고 이상한 쪽으로 이제 권력에 굴종하면서 권한을 오남용하는 이런 공무원들 처벌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이성윤 의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이해 공판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요구로 법정 촬영은 허용되었지만 법정 출석 시에 여전히 제압 동료로 통행하고 국민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에게 이런 특혜를 주는 이유를 법원은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윤석열이 파면되어서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다른 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그간 멈춰있던 윤석열에 대한 공소시효가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민간인 윤석열 처벌을 서둘러야 합니다. 윤석열의 숱한 혐의들 신속히 수사해서 공소시효 만료 전에 구속 기소해야 합니다. 현재 수사관에서 수사 중인 윤석열 김건희 사건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건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아시다시피 공소시효는 6개월입니다. 당선자 기간을 제외하면 총 4개월 남았고 파면 후에 벌써 20일 가까이 지났습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보험에 대해서는 4달 정도밖에 됐는데 손실이 났다는 거짓말. 김건희 허위 협력 의혹을 두고 한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이 아니다. 이런 거짓말. 명백히 허위 사실입니다. 또한 대선 기간 중에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 김만배를 전환 투옥한 적 없다라고 모르는 사회가 했습니다. 검찰에 무혐의 처분했지만 반드시 재수사해야 됩니다. 윤석열의 공천개입 의혹 수사도 서둘러야 합니다. 내가 윤사면에게 한 번 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이게 윤석열이 명태균에게 한 발언입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공무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공소시효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공소시효를 잡아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야 됩니다. 공소시효를 넘겨버려서 윤석열을 반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검찰은 반드시 윤석열을 구속 기소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검찰도 내란 공범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양분한 의원님께서 김건희 수사를 촉구하는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예, 경찰이 엊그저께 대통령실, 관저, 경호처를 없애겠지만은 역시 불승낙으로 인해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임의제출 형식이라는 것은 수사를 받는 사람이 자기의 불리한 증거를 누가 제출하겠습니까? 임의제출은 하나마나 수사입니다. 그것은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명평으로 압수수색 안 했다는 말 듣게 하는 게 임의제출입니다. 그런데 명태균 게이트 수사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윤석열, 김건희 부부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모든 혐의 사실을 밝히는 것은 똑같이 내란죄처럼 대통령실, 관저, 경호처 압수수색이 필요합니다. 경찰은 시도를 했지만 검찰은 그마저도 시도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시도를 한다 할지라도 똑같은 이유로 불발이 될 것이고
검찰은 울고 싶은데 뻔맞이 되겠죠. 그래서 수사기관이 이러한 압수수색이 가능하려면은 지금 대통령실과 경호처를 지휘하고 있는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출마 간보지 말고 이 관계자들에게 승낙을 하도록 지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보면은 공상 기밀이 있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이 관리자의 승낙이 필요하지만은 이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지 않는 경우는 반드시 승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죄 수사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입니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도모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경호처 직원들을 상대로 한덕수 대행이 철저한 교양을 시켜서 앞으로 수사기관이 이런 기관에 대해서 압수수색할 때 꼭 승낙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다음 국힘에 많은 대선 후보자들이 출마했는데 지금 국힘 대선 후보자들은 일부 의원들은 윤석열에 대해서 어떤 절연, 비판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란과 계엄에 대해서 옹호하고 있습니다. 헌정질서를 유리로 짓밟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명태균 게이트에 관련된 국힘 관련 정치들의 증거가 차고도 넘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엊그제 있었던 명태균 특검법에서 세표차로 부결됐습니다. 이 명태균 게이트는 대의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짓밟는 민주주의 적이 되는 사건입니다. 정치를 하신다는 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진다고 대선 후보 나오신 분들이라면은 이 명태균 게이트 특별법을 부결한 것에서 자기는 어떻게 한 것인지 밝히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 국민의 도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김건희, 윤석열 부부에 대한 수사를 작년 11월 달에 모든 정보를 보수적으로 봐도 작년 11월 때는 다 파악을 했습니다. 증거가 차보다 넘칩니다. 100명 조사하고 결국 나머지 단계인 김건희 여사 조사 단계에서 많은 사람이 서울에 사니까 서울로 보낸다고 말도 안 되는 기업으로 보낸 지가 2달이 넘었습니다. 김건희와 윤석열을 애써 피해가는 검찰의 모습이 애처롭습니다. 검찰 할 만큼 했습니다. 충성 많이 했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국민을 검찰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명태균 게이트 때마다 입이 달아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검찰에 수사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우리 독격, 마이동풍입니다. 이런 검찰의 태도를 보고 저만 분노하겠습니까?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계속 이런 행태로 나온다면 검찰은 해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해체될 운명이 찼을 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더 나아가서 수사기관의 총수한 자가 정당한 사회없이 수사하지 않으면 무슨 죄에 해당되죠? 직무 유죄에 해당됩니다. 검찰 심각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 수사를 철저히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